자, 학습지 36쪽 조선의 건국으로 오늘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이제 조선이 건국되게 되는데 여기 보았더니 1392년이라고 해서 연도를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대충 어느 시기인지 정도는 조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14세기 말에 조선이 건국되게 되는데, 첫 번째 배경을 살펴보았더니 여기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가 정치 실권을 장악했다라고 되어 있는, 일단 위화도 회군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중국의 명이 들어서 있네요. 아직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고려이죠. 자, 명과 고려의 국경선을 가르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압록강인데, 압록강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 위화도라고 하는 압록강에 떠 있는 섬이 하나 있죠. 자, 여기 위화도에서 회군이 뭐예요? 군대를 돌이켰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명을 공격하다가 돌아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자, 이 명에 의해서 원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저기 북방으로 몰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중국이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고려는 공민왕 이후로 북진 정책을 지금 계속 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물론 이때에 공민왕이 사망한 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명은 고려의 어떤 북진 정책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기 위해서 이제 고려에 시비를 거는 건데, 옛날에 공민왕이 차지하였었던 그 쌍성총관부 지역 있었죠. 천령 이북에. 여기 쌍성총관부 지역 여기를 달라, 내놔라, 원 땅은 다 내 땅이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데, 그렇게 해서 이때 당시 공민왕의 아들이었던 우왕이 지금 재위 중에 있었는데, 우왕은 아직 어렸거든. 그래서 우왕의 장인이기도 하였던 최영 장군이 이 명하고 이때 한번 전쟁을 벌여야지 되겠어 라고 해서 자신은 수도를 지금 비울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성계에게 군대를 주어서 명을 치러 가도록 명령을 하죠. 그런데 이성계는 명을 치는 거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 일단 왕과 최영의 명령으로 일단 군대를 출발하긴 하지만, 여기 이거 위화도에 일단은 군대가 잠시 주둔하 있었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불어서, 그래서 잠깐 멈춰 있는 사이에 여기서 왕에게, 최영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한번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빨리 가라고 하는 독촉 연락을 받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갔다가 다시 명을 치러 가는 게 아니고 돌아와 버리는 이 사건이 바로 위화도 회군인데, 어쨌든 이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것은 왕명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누구 하나는 정치판에서 사라지게 되는 운명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위화도 회군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성계가 권력을 잡았어요. 이성계가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권문세족을 대표하기도 하는 최영이 제거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영이 제거되고 이성계와 같은 신흥 모인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 신흥 모인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부들 하고 손을 잡게 되면서 연합하면서 이들이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해요. 자, 여기에 있는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한 뒤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신진 사대부들이 둘로 나뉘어지게 돼요. 고려의 이제 이들에 의해서 어떤 정치가 수행이 되는데, 정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급진,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쳐버립시다. 뜯어 고치자니 너무 고려의 문제가 심각해서 아예 왕조를 바꿔버립시다 라고 하는 것이 급진개혁파 신진사대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몽주와 같이 아니야, 하나씩 차근차근 하다 보면 나중에 건강한 고려가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자, 일부를 조금씩 고쳐가자라고 하는 온건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것은 어느 시대든 급진인 거죠. 그래서 소수이긴 하지만 급진이 적극적이다 보니까 이 급진 개혁파 신진사대부가 정몽주와 같은 온건사대부를 제거를 하면서 결국에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해서 조선이 건국되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조선이 이제 정비되어 가는지 조선 초기에 5명이네요. 5명의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성계가 태조가 된 뒤에 일단은 나라를 세웠던 곳은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년 뒤에 한양으로 천도를 해요. 한양으로 천도를 하고 그러면서 궁궐 또 짓게 되고 경복궁도 짓게 되고 그런데 여기 태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정도전에 대한 건데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진사대부잖아요. 당연히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정도전은 신진사대부 정도전이 어떤 신진사대부로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리학에 기반을 둔 통치 이념을 확립하여서 조선을 끌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의 기본 틀은 정도전이 작성해 놓았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은 이 정도로만 정도전에 대해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종으로 넘어가는데 자, 여러분들 태종은 이성계의 아들이었다라는 거 알죠? 그래서 2번에 걸친 왕자의 난을 거쳐가면서 결국에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이 태종이었었죠. 그래서 이 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 육조 직계자라고 하는 건데 자, 원래 태종은 이방원은 왕에 오를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왕자의 난을 거쳐서 집권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강하지 않으면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 이런 것에 문제가 되겠죠. 도전하는 너 원래 왕 될 사람 아니었잖아 이렇게 하고 좀 따지고 덤벼들 사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태종은 국왕 중심의 정치를 펼쳐가려고 했던 것이 이 태종의 스타일이었었고 그래서 여기 의정부 삼정승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국가를 운영해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육조직계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맨 위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최고 권력기구로서 의정부가 있죠. 여기 정승 그랬는데 3명의 정승 있잖아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3사람이 있는데 이 의정부의 삼정승이 되게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시스템이 의정부 시스템인데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게 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끌어가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의정부의 이런 어떤 권한들, 논의하는 권한들을 대부분이 다 없애버려요. 대부분이 없애버리고 그래서 6조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판서는 장관이에요. 그래서 6조에 이호, 예병, 형, 공 이 6조에 왕께서 다이렉트로 명령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해라 하고서 명령을 하고 그럼 육제는 이걸 실행한 다음에 왕에게 다이렉트로 보고하는 시스템. 그래서 왕이 6조와 직접 걔는 이을계자야. 승계하다, 계승하다 할 때 그래서 6조하고 왕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 이것을 6조 직계자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의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6조 직계자라고 하는 것의 사료를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의정부의 서사라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해. 의정부의 일을 그 소리야. 의정부에 하고 있는 일을 나누어서 전부 다 6조에다 줘버렸대. 6조에 줘버렸대. 자, 그래서 마지막에 봤더니 의정부가 관장하는 것은 오직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일단 4대 문서하고 중죄인에 대한 것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것은 왕과 6조로 바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런 사료도 좀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6조 직계자라고 하는 거를 거쳐가면서 의정부를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태종이고요. 그 다음에 태종이 왕자의 날을 거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바로 사병 때문이죠.
그치? 이 사병 때문에 왕자의 난이 가능했고 이 왕자와 저 왕자 간의 어떤 그 전쟁 아닌 전쟁 이런 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자기가 사병으로 인하여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또 누군가도 사병으로 인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역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든 사병을 혁파하여서 군사권을 장악하는 걸로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패법과 양전사업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호패 여러분들 알죠? 자, 이렇게 생긴 게 호패예요. 그래서 이 호패라고 하는 것은 누가 차고 다니느냐? 성인 남자들. 자, 성인 남자들로 하여금 오늘날의 신분증과 같은 이런 것을 허리에 춤에 차고 다니도록 해서 당신 성인이야. 근데 왜 경기도의 사람이 부산에서 돌아다니지? 그 다음에 부산 사람이 왜 전라도에서 돌아다니지? 너 혹시 군대 가기 싫어서 피해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래서 주로 역을 부과시키기 위해서 이 호패를 차고 다니도록 했던 거죠. 그러면 이 호패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던 것은 바로 역을 제대로 부과하기 위한 거고 그러다 보면 이것은 바로 뭐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국가 재정하고 관계되는 거죠.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양전사업 하나 더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자, 양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선생님 언제 얘기했냐면 수취제도 할 때 양안이라고 하는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양안. 그래서 양이라는 게 측량하다. 안은 서류 그랬죠. 그래서 측량한 서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도 같은 양이에요. 여기랑. 그래서 토지를 측량했다. 그러니까 양전사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토지를 측량했다. 토지를 조사했다. 라고 하는 토지조사 사업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측량해서 역시 뭐 하려고요? 조세를 징수하려고요. 조세 징수. 그래서 여기 호패와 그 다음에 양전 사업은 둘 다 국가 재정 확보하고 연결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그 이름도 유명한 세종대왕을 살펴볼까요? 자, 세종대왕은 경연을 중시했어 라고 하는 건데 경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집현전하고 같이 갈게요. 자, 집현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명한 신하들을 집합시켜 놓은 집이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현명한 신하들을 여기에 집합시켜 놓고서 뭐 하느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조선을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하는 그래서 집현전에는 주로 대단한 학문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주로 집현전 소속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단한 실력의 학자들과 그 다음에 왕이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 바로 경연이라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자, 학자가 있고 왕이 있는데 아무래도 학자가 공부를 더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스승이 되어서 왕을 가르치는 왕의 수업 시간이에요. 왕이 수업을 듣는 시간 이걸 갖다 경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세종은 오히려 신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애썼던 사람, 신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세종이에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여기 세종의 아버지가 아까 얘기했던 태종이죠. 이 태종은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은 굳이 왕권 강화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왜?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됐으니까 대신에 내가 너희들의 의견을 들어주겠어. 그래서 정책에 반영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연을 중시한 세종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도 이것도 육조 직계제와 더불어서 중요한 건데 의정부 서사제. 그래서 이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사라는 말 어려운 말 아니라 그랬죠. 의정부가 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의정부 서사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태종은 왕이 직접 모든 것을 다 꿰차고서 니는 이거 해, 너는 저거 해, 어떻게 됐니? 다 이렇게 일일이 챙겼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세종은 신하들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의정부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에게 뭐 하느냐? 제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허가해 주는 쉽게 얘기하면 제가라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내가 너희들 믿거든. 이렇게 의정부의 모든 것들을 허용을 하고 그럼 의정부는 그 왕의 제가를 받아서 육조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정부가
일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조세를 걷는 거예요. 그러면 호조에 그 다음에 군사에 대한 거예요. 병조에 이렇게 해서 업무별로 부서에 명령을 하고 그러면 6조의 장관들이 이 일을 수행한 다음에 의정부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만 왕에게 다시 건의하거나 보고하는 시스템 이것을 의정부 서사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의정부 서사제의 사료를 한번 봅시다. 자, 의정부에서 아뢰는 것은 오직 사형수를 논결하는 일뿐. 자, 왕에게 보고하는 게 이런 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것을 어떻게 한다? 6조에다가 모든 것을 의정부가 이제 맡기면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는 자기네들이 이러쿵저러쿵 간 다음에 왕에게 아뢰어서 그 다음에 왕이 그래 그렇게 알아서 해 하면은 결국에 6조에 내려보내서 허가를 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시스템을 아까 제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의정부가 자기네들의 맡은 일을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요. 어떡할까요? 라고 의정부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의정부는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왕이 그래 니네가 알아서 해 하고 제가 허가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왕의 분부를 받아서 6조에 야 그렇게 이거는 그렇게 해 하고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 이것을 의정부 서사제라고 한단다. 자, 그렇다면 이 의정부 서사제라는 것은 바로 신하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신하들이 멋대로 왕이 약해? 그래서가 아니라 이미 왕은 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권한을 위임시켜 주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조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는 조화다. 이걸 알아두도록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집현전은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자문 역할을 한단다 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에는 여진을 정벌하고 여진은 우리 북쪽에 있었던 북방민족이었죠. 그래서 김종서, 최윤덕 해가지고 여진을 정벌한 다음에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는 그래서 영토가 자, 한번 볼까요? 이거를 지도를 다운을 받아올 걸. 자, 사군과 육진. 여기가 사군, 그 다음에 육진. 이렇게 해서 결국에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되었기 때문에 사군 육진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날의 국경선이 이때 확정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국경선이 여기서 확정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세조로 넘어갑시다. 자, 세조도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태종 이방원과 대단히 비슷한 것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 위에 오른 사람이잖아요. 태종도 왕 안 될 사람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세조도 왕이 안 될 사람이 왕이 된 거고 이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이 강력한 왕권으로 인해서 찍어 눌러야지 돼. 니네 뭔가 헛소리하면 나한테 개기고 dom벼들면 가만 안 놔둬 이런. 그래서 여기도 역시 왕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 6조 직계제를 부활을 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집현전과 경연 세종대왕 아버지인 세종대왕이 너희들의 의견을 듣겠어 반영하겠어 라고 하는 집현전과 경연 모두 다 없애버려요. 너희들 전부 다 입 닫고 조용히 있어.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이게 바로 세조의 스타일이고 이러므로 태종과 더불어서 이것도 왕권 강화 그 다음에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한 것도 왕권 강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직전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직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잡고 나서 과전법이라고 하는 토지제도를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전법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원래는 이 토지제도는 관리들이 일한 대가로 주는 거라 그랬죠. 그치? 자,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현직 관리에게만 줘야지 되는데 이때 과전법에서는 전직 관리에게도
글쎄요, 오늘날 무슨 연금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될지 어쨌든 이걸 줬거든요. 이걸 설명하려면 한참 해야지 되는데 너무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그래서 현직 관리뿐만 아니라 전직 관리에게도 줬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전직 관리는 없애버리고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것이 직전법이 현직 관리에게만 현직 관리에게만 니네만 일한 대가로 줄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직전법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법전이었던 경국대전을 편찬 시작하는 것이 세조예요. 자, 마지막 성종인데요. 고려 성종과 마찬가지로 통치체제를 완성했기 때문에 정비했기 때문에 성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정비했다. 무엇을 통해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 속에 모든 통치체제를 정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자, 세조가 집현전 없애버렸다 그랬죠. 세조는 성종의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자된 도리로 할아버지가 없앤 거를 만드는 건 그래가지고 집현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지는 못하겠고 이름을 홍문관 학문을 넓히는 그래서 집현전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홍문관을 새로 설치하고 세종과 같이 경연을 활성화시켰던 것이 성종의 스타일이에요. 자,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고 성종의 유교 통치 체제는 다음 시간으로 우리 넘기도록 할게요.